네,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분입니다. 지역 안배보다 이기는 법을 아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출마 포부를 밝힌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이번에 의원님께서 출마 결심을 하신 배경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지금 국회가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개혁 과제들을 빨리 좀 처리를 하고 민생 법안도 처리해야 되는데 네, 총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상당히 야당의 의기장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내를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우리가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 선거와 협상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원내 수석 부대표로 드루킹 특검을 승사시킨 협상 경험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선거 상황실에 종합 상황실장을 했던 선거 경험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원내를 민심대로 좀 관리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는 집권 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참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특히나 어떤 자질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지금 사실 어려운 협상들을 다 뒤로 밀어놨습니다. 근데 21대 국회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21대 국회를 생산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은 협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 협상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와 직결됩니다. 이 원내 전략이. 그래서 선거 경험도 갖추고 있으면 더 원내대표로서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가 김학용 의원님 그리고 윤재욱 의원님 간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지난번에 김학용 의원님께서도 출연하셔서 본인의 경쟁력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경쟁력을 꼽으신다면 어떤 것을 좀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학용 의원도 대단히 의정 경험이 풍부하고 또 아주 훌륭하신 인품을 갖춘 분입니다. 다만 이 시점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고 위기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 원내 협상 경험을 갖춘 사람이야 실수가 없다. 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선거와 직결된 시기이기 때문에 민심을 어떻게 받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를 올리고 그걸 바탕으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제가 능력의 차이보다는 경험이나 또 그 일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냈던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대구 출신이시고 김학용 의원께서는 수도권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 구도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은 우리가 다수당이고 또 평상시 소위 말해 태평성대의 상황이라면은 골고루 안배하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기적으로나 상황이 지역 안배를 얘기할 만큼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는 지역 안배라는 그런 기준보다는 이 일을 얼마나 잘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 여당이 내홍을 겪는 데다가 여소야대 전국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대야 협상력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좀 나옵니다. 앞으로 원내대표에 선출되신다면 대야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실 구상이신지도 궁금한데요. 우선은 지금 여야 모두 마찬가지로 이제 21대 국회가 1년밖에 안 남은 막다른 골목까지 몰려 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국회를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그 상황 인식을 여야가 공유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어서 서로 너무 이렇게 그 자기 진영 위주로 정치를 해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이 생산성을 높이고 정말 전쟁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정치를 복원하고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대화 협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에게 호소할 겁니다. 21대 국회를 정말 언제까지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로 우리가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 같이 자성하자.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자. 그렇게 호소하면서 협상할 거고 또 협상은 뭐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양보와 타협이 불가피한데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마지막 1년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양보와 타협, 대화와 협상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에서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이것 외에도 뭐 간호법이라든지 방송법 여러 가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가장 먼저 맞닥뜨릴 과제가 그런 민주당의 어떤 법안 처리가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하고 대화를 할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생각해 보자. 이런 서로 자기가 자기 진영의 입장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서 얻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 발 양보하고 또 서로 꼭 필요한 입법이 있으면은 서로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자. 그렇게 제가 설득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신임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김기현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을 이끌어야 되는 막중한 책무를 또 가지고 계십니다.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각자 도생의 길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이런 점을 강조하셨는데 이것을 놓고 공천과 관련한 언급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은 다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함께해서 우리가 총선 승리하는데 원팀으로 이렇게 정말 마음을 모아서 노력을 하면은 민심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우리가 선거 민심이 좋아지면은 뭐 사람을 바꾸고 그럴 요소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각자 도생의 길을 찾다 보면은 결국 국민의 민심하고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존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전체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또 사람을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를 올리는데 함께 동참해서 모두가 이기는 길을 찾아서 함께 가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움직이자 이런 말씀이신데
또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한다면 역시나 중도층의 민심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중도층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보관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뭐 중도층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네. 지역 또 우리 당을 하지 않는 계층 또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세대 이분들의 마음을 우리 쪽으로 돌려 네. 놓아야 우리가 선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건의 정책을 개발해서 그 정책으로 이분들 마음을 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그분들하고 소통을 정말 진정성 있게 하고 또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하게 해야 서서히 그 중도층의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통과 노력의 필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중도층 민심 못지않게 국민의힘이 지난달 전당대회 이후에 오히려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역컨벤션 효과가 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2030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우리 전당대회 이후에 네.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이 지지율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입체적으로 또 분석적으로 이 지지율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엉뚱한 대책이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진단을 제대로 해야 처방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이 지지율의 하락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30 세대들의 지지도 하락은 최근에 약간 정책 혼선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혼선을 줄이고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또 정책 결정 과정도 충분히 이제 소통을 좀 진정성 있게 해서 이런 우리의 실수로 인한 혼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실망한 2030 세대들의 그 민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소통을 2030 세대하고 많이 또 진정성 있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김학용 의원님, 또 의원님이 워낙 또 가까운 사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두 분의 네거티브 공방인 것 같은데 네네. 두 분께서 물밑에서 조용하게 열심히 선거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시간 분초를 쪼개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실 텐데 예, 예. 의원님들께 어떤 점을 좀 강조하고 계신지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뭐 참 가까운 친구 사이니까 서로 어떤 경우에도 네거티브를 하거나 또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선거를 치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또 의원님들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원내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한 번씩 만나서 제가 설명하고 또 그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가장 예측하기가 어렵고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마지막으로 원내대표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시청자분들께 전해 주신다면요. 지금 많이 이제 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집권 여당이 제대로 지도 체제를 갖춰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을 잘 하고 또
민심을 잘 이렇게 꿰뚫어 우리가 민심이 어디 있는지 정말 제대로 진단해서 네. 새로운 원내대표가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원내를 관리하고 또 21대 그 남은 1년 동안 성과도 좀 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원내대표가 되면은 그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재욱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